ERP 정보관리사 2019년 5회차 물류 1급 시스템과 영업관리 부분 1번부터 11번 문제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 5회차이기 때문에 회사 A입니다. B가 아니고요. 회사 A. 그 다음에 홍길동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품목 정보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품목 정보이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 다 일단 펼쳐놓고 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의 품목 등록 메뉴입니다. 조회를 하겠습니다. 1번 10-25250 CT 포스트는 비스포스트 포스트는 부재료 계정이다. 계정 구분이 부재료입니다. 부재료. 오케이. 맞습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11030-600 프론트 폭스 2110 프론트 폭스는 발주에서 입고까지 7일이 소요된다. 발주에서 입고까지 이 내용은 리드 타임인데 마스터 스펙 탭에 있는 게 아니고 오더 코스트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타임이 7일입니다. 리드 타임이 7일. 보통은 여기는 이게 구매죠. 구매이기 때문에 발주에서 입고입니다. 생산인 경우에는 작업 지시에서 생산 완료까지 기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 1080 프레임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표준 원가가 실제 원가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코스트에 들어가야 되겠죠. 코스트 탭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준 원가가 45,000, 실제 원가는 38,000. 원래는 표준 원가가 45,000인데 실제는 덜 들어갔죠. 38,000. 그래서 표준 원가 실제 원가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음에 4번 휠 프론트 MTB MTB는 환상계수가 2, 환상계수는 마스터 스펙에 있죠. 환상계수가 2, 환상계수가 2이므로 생산 시 짝수로 생산해야 한다. 환상계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상계수는 재고 관리 단위분의 재고 단위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연필 한 다스는 12자루죠. 그래서 한 다스가 관리 단위고 12자루가 재고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상계수는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계수는 어디에 쓰냐면 입출고할 때는 관리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몇 다스로 판매를 하는 거죠. 대신 생산은 다스로 생산한 게 아니고 재고 단위, 자루로 생산이 되죠. 자루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 지문 같은 경우는 환상계수가 2이므로 생산 시 짝수로 생산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한다면은 재고 단위로 생산한다고 하면 재고 단위로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2번 하겠습니다. 2번. 다음 보기 중 사용적인 출하검사 유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검사 유형 등록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요. 검사 유형 등록, 시스템 관리, 기초 정보 관리에 검사 유형 등록 메뉴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 그래서 구매검사, 외주검사, 공정검사, 출하검사 있습니다. 출하검사에 보면 조립검사, 외관검사, 포장검사, 기능검사 이게 다 있습니다. 네 가지 다 있는데 사용 중인 거. 근데 조립검사는 미사용이죠. 그래서 조립검사가 답입니다. 사용 중인 출하검사가 아닌 거, 그러니까 미사용인 거. 그래서 조립검사가 미사용입니다. 3번입니다. 물류 실적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이다. 일단 물류 실적 품목 고객 담당자 등록 조회. 여기서 1번 잘못 설명한 걸 고르시오. 1번 영업 모듈에서 사용하는 거래처별 기본 납품처를 설정할 수 있다. 보면은 기본 납품처가 있습니다. 기본 납품처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제일물산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물산 F2키 누르면 F2키에 하남창고, 대전창고, 대구창고, 부산창고 기본 납품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라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는 영업관리에 참고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정보관리에 납품처 등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을 합니다. 제일물산을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봤던 하남창고, 대전창고, 대구창고, 부산창고 있죠. 그래서 납품처 등록 입력하는 메뉴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물류 담당자 코드 등록에서 등록된 담당자를 영업 담당자로 입력할 수 있다. 자, 영업 담당자 보겠습니다. 영업 담당자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 정보는 어디에서 등록된 정보냐라는 물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F2키 누르겠습니다. F2키 누르면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또 1000번, 2000번, 3000번, 4000번, 5000번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어디에서 등록했다는 겁니까? 물류 담당자 코드 등록에서 등록됐다는 거죠. 네,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관리에 물류 담당자 코드 바로 윗단계에 있는 물류 담당 코드 등록 보겠습니다. 보시고 조회를 하면 10번, 20, 30, 40, 50 여기에 등록된 정보를 물류 실적 담당자 등록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 정보는 영업 담당자에서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고요. 구매 담당자에서도 마찬가지로 F2키 누르면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요. 외주 담당자도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물류 담당자 코드는 미리 정해놓고 앞 단계에서 미리 정해놓고 다음 단계 물류 실적 담당자 등록해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3번입니다. 관리 내역 등록에서 등록된 지역관리 구분 내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또 F2키 누르면 이 정보들은 어디서 입력했냐 이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로 보면 물류 관련 내역 코드입니다. 물류 관련 내역 코드에서 입력했다는 건데 여기는 관리 내역 등록 메뉴에서 등록된 내용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류 관리 내역 코드 등록 물류 관리 내역에 10, 20, 30, 40, 80 이것만 잠시 보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물류 관리 내역 등록. 그래서 보면 여기 제일 먼저 나오네요. 지역 관리 구분, 물류 관리 부분에 사용되는 겁니다. 참고로 관리 내역 등록 참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내역 등록은 이거는 전반적인 거죠. 다른 모듈에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없네요. 지금 자료는 하나도 입력이 안 됐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 거래처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이런 거를 정할 수가 있죠. 참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입력하고요. 지역 1이라고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넣어서 저희로 저장을 하고요. 일반 거래처 등록에 가셔서 이 일반 거래처에 대형 종목 볼까요? 대형 종목 여기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여기 어느 지역에 있는지 지역에 누르면 방금 입력한 여기 지역 1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처럼 거래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 물류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3번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4번 구매 담당자로 설정해 두면 발주 등록에서 거래처를 입력할 때 담당자로 지정된다. 자, 물류실적 고객 등록에 지금 보면 영업 담당자, 구매 담당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범위가 약간 벗어나죠. 사실은 발주 등록에서 거래처를 입력할 때 담당자로 자동 지정된다. 발주 등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자재 관리에 영업 관리에 발주 등록. 발주 등록에서 지역을 올해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올해 확인 조회.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일무산 보죠. 제일무산은 김민경이네. 김민경. 김민경은 조금 전에 고객 담당자의 제일물산의 김민경이라고 되어 있죠. 구매 담당자. 이런 것처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한번 해보면요. 조회를 해서 마지막 날짜에 그냥 여기는 제동기어네. 제동기어 그대로 입력하죠. 그럼 제동기어는 이봉희가 구매 담당자로 지정이 된 겁니다. 보시면 고객 담당자의 제동기어 보면 이봉희 있죠. 네, 이봉희 자동으로 입력된 구매 담당자로 설정해 두면 발주 등록에서 거래처를 입력할 때 담당자로 자동 된다. 다시 좀 응용하면은 영업 담당자로 하면은 자동으로 자동으로 발주니까 이게 우리가 수주 등록에서도 자동으로 등록이 되겠죠.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 관리에 수주 등록의 전체 기간에 올해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제동기어에는 성민석이죠. 이런 마찬가지로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성민석이요. 자동으로 등록이 되죠. 그래서 영업 담당자로 문제가 이렇게 지문이 바뀔 수도 있겠죠. 영업 담당자로 설정해 두면 수주 등록에서 거래처를 입력할 때 제동기어라 거래처를 입력할 때 담당자로 자동 반영된다. 성민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동기어 성민석 그렇죠. 문제 4번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기간 중에 견적 수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무엇인가? 그럼 견적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견적 등록 가서 할 수도 있죠. 보겠습니다. 견적 등록에 9월 1일부터 9월 5일 기간 확인 조회. 그럼 견적했던 내역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 항목별로 이 품목별로 이렇게 합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견적 등록에서 하는 것보다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견적 현황, 영업 현황의 견적 현황에서 전체 본사 9월 1일부터 9월 5일 확인 조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소트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프론트 폭스는 100개. 그 다음에 소켓은
215개, 프레임 너트는 120개, 휠 프론트 MTB는 100개. 그래서 소켓이 가장 많죠. 소켓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거는 혹시 정렬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정렬 및 소개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렬 및 소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 품명별로 소개를 내달라는 겁니다. 이게 소개. 예. 그래서 품목별로 정렬을 하되 소개를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 여기서는 소개를 보여준 게 낫죠. 소개 안 보여준 걸로 하고 적용하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 소개 일일이 더해야 됩니다. 이거를 소켓 3개를 일일이 더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정렬 및 소개. 그래서 요게 소개 체크하고 적용. 그러면 소개가 나오죠.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소개, 정렬 및 소개. 이게 잘못해서 이거를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 고객별로 이렇게 나오죠. 네. 고객별로 가장 많이 돼 있는 내용을 보자. 그럼 정렬 및 소개, 고객명 추가. 그래서 소개, 적용. 이렇게 되면 고객별로 견적 수량은 몇 개고, 견적 수량은 얼마고, 공급가는 얼마고, 부가세는 얼마고, 합계액은 얼마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주 응용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견적 수량이 가장 많은 데는 어디냐, 혹은 합계액이 가장 많은 데는 어디냐, 이렇게 응용해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기간의 주문 내역 중에 입력 방법이 다른 주문을 고르시오.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문하고 수주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주문 내역, 이게 주문 내역인데 수주 내역이죠. 이게 수주 내역을 등록한 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주 등록 메뉴를 들어가겠습니다. 수주 등록, 조회, 수주 등록에 9월 1일부터 9월 5일 조회. 자, 그런데 9월 1일 날 4건이 등록이 됐습니다. 수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수주 등록할 때에 수주 등록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견적 등록, 그 전 단계인 견적 등록에서 입력한 내용을 불러와 가지고 적용하는 방법과, 그런데 견적을 하지 않고 바로 수주 등록하는 방법 2가지입니다. 근데 이 2가지 중에서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4개 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수주 등록을 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는 방법은 이 상위 창의 아래 하위 창에 두고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수주 등록 이력 정보 있습니다. 수주 등록 이력 정보를 클릭하면 견적 등록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견적 적용. 그래서 이게 견적 적용 조회로 데이터를 입력을 했다. 전 단계에 데이터를 활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응 전공은 닫기. 2번째 하나상사 놔두가 아래쪽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수주 등록 이력 정보. 여기는 수주 등록 이력 정보가 없습니다. 이전 단계 걸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 3번째 빅파워 하이.
하위 창에서 수주 등록 이력 정보. 이런 견적 정보를 이용했다는 거죠. 견적 정보를 이용했다. 닫기. 네. 그 다음에 제동기호도 마찬가지로 하위 창에서 아래 창에서 수주 등록 이력 정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견적 정보를 이용을 했다. 그래서 이 하나 상사만 직접 입력하고 나머지 대응정과 빅파워, 제동기호는 견적 적용조회 예, 위에 나오죠. 견적 적용조회를 이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6번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기간에 NAX A420 산악자전거의 출고 검사 중 불량 수량이 가장 많은 불량 유형은 무엇인가? 네, 영업관리의 출고 검사죠. 출고 검사 중 그래서 출고 검사 등록 메뉴에 9월 6일부터 9월 10일 9월 6일부터 9월 10일 확인해서 조회. 그럼 세리마이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세리마이어의 A420 산악자전거 출고 검사 중 불량 수량이 가장 많은 거. 산악자전거의 불량 수량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찍힘, 긁힘, 변색, 파손. 근데 이 중에 파손이 2개로 가장 많죠. 파손 아주 난이도가 아주 낮은 문제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2019년 9월 11일에 수주 등록된 품목 중 출고 대비 잔량의 합계가 가장 많은 품목은 무엇인가? 그래서 수주 대비 출고 현황 메뉴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수주 대비 출고 현황 9월 11일 시작한 날짜와 끝 날짜 똑같습니다. 9월 11일 확인 조회. 이쪽 왼쪽은 수주받은 날이고요. 오른쪽은 출고된 겁니다. 출고된 거. 먼저 유아용 자전거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용 자전거 아래쪽에 있습니다. 유아용 자전거가 10대를 수주를 받아서 나간 게 7대입니다. 그러면은 3대가 잔량이 남죠. 3. 그 다음에 유아용 자전거 15대인데 안 나갔죠. 그러면은 3대와 15대. 그러면 18대. 18대가 안 나간 거죠. 사이클 보겠습니다. 사이클은 20개를 수주 받았습니다. 수주 받았고 출고가 15대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잔량이 몇 대? 5대죠. 산악자전거 보겠습니다. 산악자전거도 20대 수주 받아서 8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12대가 남은 거죠. 12대. 다크그린도 한 번만 나갔네요. 20대가 나갔는데 20대를 수주 받았는데 10대가 나갔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10대. 그래서 유아용 자전거가 18대로 가장 잔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이거는 수주, 이거는 출고입니다. 수주, 출고. 근데 이걸 좀 응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출고 일자를 주어져서 출고 일자가 어느 기간 내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다
9월 다 11일이네요. 8번입니다. 영업관리 모듈의 거래 명세서 발행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거래 명세서 발행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조회를 출고 기간에 올해로 하겠습니다. 올해 확인해서 조회. 굉장히 많은 게 있죠. 자, 이메일 설정으로 인쇄물 제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메일 설정 오른쪽에 있어요. 이메일 설정 버튼. 그래서 거래 명세서 이거를 되면 거래 명세서 출력 이렇게 수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설정, 저장.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 체크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그러면 거래명세서 출력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하고요. 설정에 출력 대신에 샵 넣겠습니다. 설정, 저장, 인쇄, 미리 보기. 그럼 샵이죠. 출력 대신에. 변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도 같이 한번 보면 인쇄 이메일 설정으로 출력물의 품번, 품명에 대한 정렬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제 출력도 보이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정렬도 할 수 있습니다. 품번에 대한 정렬도 할 수 있고 품명에 대한 정렬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동시에 주면은 조금 혼란스럽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렬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품명별로 정렬이 됐죠. 설정, 저장, 품명. 여기는 보면 일반 자전거, 유아, 사이클, 산악, 시옷, 이응. 원래 나오면 이 순으로 나온지 안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자,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거하고 오른쪽, 왼쪽에 써져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나온 거하고 다르죠. 산악자전거, 사이클, 유아용, 일반 자전거, 오름차, 분명히 오름차 순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원래 들어갈 때는 1년 번호 1, 2, 3, 4로는 일반 유아, 사이클, 산악자전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출력할 때는 이렇게 정렬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2번 출력 내역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출고 정보에서 수정해야 된다. 출고 내역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걸 수정을 한번 해보죠. 출고 수량을 수정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또 비고란도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고란도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거를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 거래명세서는 출고 처리에서 출고 처리 내용을 자동으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 내용을. 그래서 출고 처리에서 주문 출고에 5회 걸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조회. 9월 10일, 11일 제동기여가 있습니다. 9월 11일 제동기여. 비고란을 그냥 바꿔보겠습니다. 비고란. 주문 수량도 일반 자전거 10을 20으로 조회로 저장. 제동기여. 그래서 거래명세서 발행에 9월 11일 제동기여. 제동기여 이렇게 돼 있고요. 12, 2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출고 내역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출고 처리 국내 수주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거래명세서에서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매출 마감되지 않은 출고 내역에 대한 거래 명세서를 출력하는 메뉴이다. 출고 내역에 대한 거래 명세서를 출력하는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마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출고는 예외 출고가 있고요. 우리 출고 처리해 보면 주문 출고와 예외 출고 있습니다. 주문 출고는 전 단계에 수주 등록 받은 거를 수주 등록이나 출고 검사에서 있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주문 출고고요. 예외 출고는 샘플을 보낸다든가 반품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에 예외 출고 처리하죠. 어쨌든 반품을 받든 샘플을 하든 이건 거래 명세서를 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출고가 어떤 내역이 됐든 상관없이 거래 명세서는 발행이 되는데 매출 마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출 마감되지 않은 이런 조건은 맞지 않고요. 거래 명세서에서도 거래 명세서가 이게 매출 마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도 없죠. 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잘못되어 있죠. 다음은 9번입니다. 아래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기간의 수급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수급 내역은 수급 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5일 확인해서 조회. 1번 대형전공에서 현금 100만 원을 보냈다. 대형전공에서 현금 100만 원을 우리가 받았죠.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정답입니다. 2번 하나상사의 선수금은 하나상사로부터 정상으로 50만 원과 선수금 50만 원에서 예금으로 통장으로 받았네요. 그래서 하나상사의 선수금은 9월 5일에 정리하였다고 했습니다. 선수금 정리는 여기 오른쪽에 하나상사의 선수금 정리. 예. 보시면 9월 5일 날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선수금 입금은 9월 1일 날 했는데 선수금 정리는 9월 5일 날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3번 제동기어 수급 내역은 아직 회계전표 처리되지 않았다. 회계전표 처리되지 않았다. 여기에 보면 전표 처리가 여기는 미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전표 처리가 되지 않았다. 전표 처리된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제동기어로부터 정상수금 300만 원을 받았죠. 이것에 대한 전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돈을 받았으니 회계부서에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한다. 회계 처리에 조회. 이때는 선수금 9월 1일부터 9월 5일 확인. 조회. 제동기업 300만 원. 근데 선수금 정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수금에서 하게 됩니다. 정상수금은. 선수금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체크하시고, 제동기업 체크하시고, 전표 처리. 확인. 그래서 조회하면은 이게 체크가 미결이라고 체크되어 있고요. 수금 등록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금 등록에 현재는 여기에 조회하기 전까지는 미처리죠. 조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회계 처리. 회계 처리가 안 돼 있었죠. 네. 다시 원위치 하려면 회계 처리에 가서 제동기업 체크하시고 전표 취소하겠습니까? 예. 확인. 조회하면 이게 상태는 미결로 되어 있고요. 수금 등록에 가서 현재 처리로 되어 있죠. 다시 조회를 하면 미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4번 빅파워는 신한은행 통장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빅파워. 빅파워는 정상수금 100만 원, 선수금 1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외상 매출금 나간 것에 대해서 100만 원 받았고요. 미리 돈을 선수금 100만 원, 그래서 총 200만 원 받았죠. 근데 이건 100만 원 받았다고 하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선수금 하나상사에 이 처리됐다라는 거는 이 건에 대해서 정상수금과 선수금에 대해서 처리됐다는 이야기지 선수금 정리에 대한 거는 처리가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미처리라고 되어 있죠. 전표 처리는. 여기서 따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수금에 대한 전표 처리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쨌든 선수금 정리에 대한 거는 별도로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선수금 받은 거, 선수금 여기 정리한 거, 이렇게 선수금 여기 받은 거는 여기서 처리가 됩니다. 전표 처리가. 근데 선수금 정리한 거, 50만 원 받아가지고 50만 원 상계를 시켰죠. 요 미처리 부분, 요 전표 처리했느냐 안 했냐는 선수금 정리 창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수금 정리는 어디서 하는지 마저 보겠습니다. 선수금 정리는 회계처리, 수금에서 선수정리에서 해야 됩니다. 선수정리, 조회. 하나상사에 체크하시고 전표 처리 하게. 그러면 전표 번호가 발행됐죠. 수금 등록에 가셔서 선수금 정리, 그래서 전표 처리라고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미처리 되어 있는데 선수금 정리는 확인은 여기서 확인을 한다.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회계처리에 여기 가서 전표 취소. 예, 취소됐고요. 수금 등록에서 마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수금 정리에서 보면 미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 10번입니다. 보기의 작업 내용으로 등록된 대형 전공의 매출 마감 합계액의 총액은 얼마인가? 매출 마감 9월 5일 매출 마감 영업관리의 매출 마감 국내 거래 9월 25일 좌우에 시작과 끝날 25일로 정합니다. 조회. 그럼 대형 전공입니다. 대형 전공의 매출 마감 합계액의 총액. 합계의 총액은 아래쪽에 이걸 봐야 됩니다. 100, 적당히 맞는 것도 없네요. 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아주 낮은 서비스 문제 같습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예. 11번 매출채권 회전율은 순매출액을 평균 매출채권으로 나눈 값이다. 매출채권율. 그래서 다음 거래처 중 9월 회전율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인가? 이거는 영업 분석에 들어간 영업 분석율 같은 경우는요. 무슨 율 이런 건 영업 분석에 매출채권 회전율. 9월 달입니다. 9월 1일부터 30일. 조회 기준은 출고 기준. 조회. 네.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냐? 대형전공, 하나상사, 빅파워, 제동기업. 이 중에 회전율이 가장 큰 거. 회전율이 1.94. 빅파워죠. 빅파워가 1.94로 가장 큰 거래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많은 격려가 되겠습니다.